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이고요.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7월 12일 4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약 5% 정도 가량 좀 반등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참 차트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예매해요, 진짜. 뭔가 떨어질 만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올려치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안 올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의 차트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최근 제넥신의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틈틈이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느낌은 있죠.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 좀 볼게요. 그냥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좀 찾아봤는데, 제넥신 화이바이오메드 포항공대 mRNA 코로나 백신 공동 개발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개 기관은 기존 mRNA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mRNA 플랫폼 기반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협력한다라고 하고요. 공동 연구로 개발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등 결과물은 공동으로 소유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동 연구로 이제 히알루론산 지질 전달체를 이용해 mRNA 자체를 효과적으로 체내에서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mRNA 백신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DNA 플러스 mRNA 이런 그거 뭐라고 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자체를 지질 나노 입자 LNP 등 전달체와 함께 주입해 체내 세포가 항원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지질 전달체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사제뿐만 아니라 비강 투여도 가능한 제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mRNA 관련해서 좀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초에 나왔던 게 mRNA에서 핵심은 이제 LNP라는 지질 나노 입자, 이게 핵심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T팜이라는 기업이 얘네가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정부 주도하에 한미 약품, 녹십자사랑 이렇게 컨소시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근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mRNA 코로나 백신 LNP 말고도 제가 이거를 알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또 ST팜이나 이런 기업들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나 이런 기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 특허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특허 없이는 개발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모더나 화이자는 mRNA 백신 겉과 안에 같은 특허를 사용했다. 그리고 큐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바이오텍인데 얘네들도 임상 3상을 진행을 했어요. mRNA 관련 백신에서 3상을 진행했는데 효과가 55%인가 60%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임상 3상이 어떻게 보면 실패는 아니지만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5% 정도 나오잖아요. 떨어지니까 한격하게.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기반을 둔 게 이제 예전에는 LNP인 줄 알았는데 셀 스크립트의 특허가 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셀 스크립트 특허는 인체가 mRNA 백신을 침입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mRNA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진원생명과학도 mRNA 어떤 물질에 있어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이진, 이연제야, 그리고 최근에는 작은 기업 중에서는 셀루메드 이런 서린바이오 아니면은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은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바이오 그거를 납품하는 기업들이고, 일단 이런 기업들이 조금 계속해서 나와줬단 말이에요. ST팜 포함해서.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mRNA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아니 바이오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 큰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도 화이자 모더나의 기술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지금 그게 있다라는 거죠. 특허권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LNP 같은 경우에는 ST팜이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기술을 사왔죠. 사왔는데 사실상 특허권에 있어서 회피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mRNA로 만약에 제넥신이 가기 위해서는 뭔가 혁신적인 뭔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델타 변이의 국산 백신 무력화 이대로면 허가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오전 6시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김우주 고대 교수가 DNA 백신 이용하면 변이 대응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 임상이랑 뭐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국산 코로나 백신 비교 임상 추진 넘어야 할 과제. 일단 여기 이거 뉴스는 제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읽고 있어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다 비교 임상하죠. 얘는 뭐 노바백스랑 하고, 얘는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셀리드, 얘는 어디였죠? 얀센이랑 뭐 한다라고 하죠. 근데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WHO랑 정부랑 협업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나라들에 뭐 수출을 하려면은 그 나라들이랑도 얘기가 돼야 되겠죠. 이거 비교 임상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따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교 임상은 국내에서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제넥신은 그러지 않는다. 비교 임상이 아니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교 임상을 진행하면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예. 다만 그런 비교 임상 할 수 있는 백신을 또 어떻게 구해 오느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거 결국에는 수출과 관련한 문제. 예. 이게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하고 셀리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진원생명과학도 하고 제넥신도 하고 유바이오로직스만 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임상 3상 이슈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을 크게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해서 뭔가 태클이 그거를 이제 정부나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는 있겠죠, 주가가. 셀트리온처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넥신이 비교 임상을 안 한다라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교 임상을 안 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DNA 백신에 있어서도 의료계는 국내 업체들이 메신저 리보엑스한 백신과 같이 변이 바이러스 신속 대응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해법은 있다라고 목소리를, 이 메신저 리보엑스한 기술 자체가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핫한 테마는 맞아요. 핫한 섹터도 맞고, 그런데 생각보다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빅파마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거 보면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김 교수는 DNA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처럼 세포 배양이 필요 없어 변이 대응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백신 임상 3상에 성공한 뒤 곧장 오버랩 해서 변이 대응 백신을 만들면 된다. 제넥신, 여기에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DNA 기반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떡밥 같은 거죠. 떡밥.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뉴스로 나오는 1번 뉴스, 뭐 2번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주가 상승 모멘텀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국내 백신 제조사가 과감하게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막아주는 유니버설 백신을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말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긴 한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이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DNA mRNA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한데 시장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상당히 핫했었죠. mRNA 관련주들이. 근데 DNA 백신도 계속해서 조금씩 언급이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넘어가면은 또 모르겠죠. 넘어가면은 과연 넘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 모멘텀은 있어요. 제가 뭐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으니까 뭐였죠? 유전자 가위 뭐였죠? 툴젠의 상장,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배열 시장에서는 잘 먹혀요. 그런 이슈가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 기업이 정말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얘네들이 재미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정배열 시장에 있을 때, 이 이평이 정배열로 돌아 나갔을 때, 결국에는 정배열로 돌아 나가면은 악재는 시장에서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호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거를 이제 정배열 시장이라고 하죠. 이런 시장을 정배열 시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정배열이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호재는 약해지고 악재는 겁나 부각돼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보통 제약바이오들은 다, 이게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난히 제약바이오는 좀 더 심합니다. 그게 유난히 좀 더 심해서 어쨌든 정배열로 돌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천천히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알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세 종목씩 꼬박꼬박 추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 실시간 상담 클릭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